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세먼지의 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모그와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 강우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죠.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했는데 미세먼지도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모그, 그러니까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사례를 이제 그런 현상을 스모그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모그 현상도 미세먼지의 관점에서 그 기후 변화나 또 인공 강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모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영국의 런던에서 지금부터 66년 전에 1952년 겨울 12월에 스모그 현상이 매우 심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죠. 오른쪽 그림은 12월 5일부터 입자의 농도가 증가하고 또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증가할 때 사망률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 극심한 스모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스모그 문제를 이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농도 수준을 살펴보면 1.6mg per 미터 상승, 즉 1m, 1m, 1m의 그 공간 안에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1.6mg이 들어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고농도 사례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약 5배 이상 높은 그런 오염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LA에서는 또 광학 스모그라고 해서 이 영국 런던하고는 또 다른 어떤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1954년 이후에 보시면 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대 1차 배출 오염물질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낮 시간에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존은 그 대기 중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에는 1차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있고, 또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스로부터 입자로 변환되는 2차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는 1차 배출 미세먼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근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나 공장 굴뚝이나 난방에서 1차적으로 그 배출원에서 그 미세먼지 형태로 배출되는 1차 배출 미세먼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반면, 대기 중에서 가스가 입자로 변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양이 점점점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모그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이제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런던과 LA의 스모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서울의 스모그와 또 동북아 이 대륙에서의 스모그가 어떤 현상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의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1차 배출 오염물질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즉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상대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이른 아침에 생겨나는 그 1차 배출의 기여도가 컸던 스모그였던 반면, 이 LA의 스모그는 더운 날 건조한 조건에서 이 낮 시간 동안에 그 2차 반응에 의해서, 대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때문에 그 시정장애가 일어나는 그러한 스모그 현상이어서 이걸 광학 스모그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런던과 LA의 스모그의 현상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서울과 또 중국의 스모그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런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석탄 연소로 인한 1차 배출이 많았거든요. 석탄을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런던의 경우에는 석탄 연소에 의해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검댕들에 의한 스모그 현상이었던 반면, 이 LA 스모그의 경우에는 배출원이 석탄 연소가 아니었어요.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자동차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이 질소산화물의 영향에 의해서 그 2차적으로 생겨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스모그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왜 미세먼지 과학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금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미국 LA에서 한 18년 동안 아황산가스를 저감시켰는데, 저감시키기 시작한 지 5년 후부터 이 황산염 입자,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즉, 우리가 배출을 저감하자마자 대기 중의 농도가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감과 개선 사이에 시간의 어떤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배출을 줄였는데 오히려 대기 중의 농도가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황산가스를 줄여서 아황산가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황산염 입자는 줄어들었어요. 황산염 입자는 줄어들었는데 아황산가스 대신 질산가스가 암모니아 가스랑 반응을 해서 질산염이 더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황산가스만 줄인다고 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출을 줄였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감 그런 정책과 또 그런 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배출을 하게 되니까 배출을 더 증가하니까 오히려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챔버에서 한쪽에는 제가 서울시 공기를 그대로 주입하고, 한쪽 챔버에는 서울시 공기를 주입하면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금 더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UV 램프를 켜서 그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 심볼은 그냥 경유차 배출가스가 안 들어간 그냥 실외 공기이고요. 여기 속이 빈 동그라미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금 더 집어넣어준 챔버예요. 그런데 오존 생성이나 입자 생성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집어넣은 챔버가 더 적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출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이제 비선형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 많은 미세먼지 생성 연구를 위한 스모그 챔버 시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스모그 챔버로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부피가 90 세제곱미터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는 300 세제곱미터 부피의 굉장히 큰 야외, 요거는 이제 건물 실내에 있거든요. 야외에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광학 반응 실험을 하는 챔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대기 화학 물리적인 변환 과정을 통해서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생겨나는데,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사용되고 있는 예보 모델은 미국 그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CMAC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국내 그 대기 환경 조건과는 좀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과 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기존 대기화학 반응의 그런 파라미터들, 이런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반응 메커니즘이나 기작 등을 새롭게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연구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밝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저희가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기후변화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또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그 균형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따뜻하게 살기 좋은 그런 행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실 효과라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온실 효과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온실 효과 때문에 저희가 따뜻하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는 고마운 온실 효과예요. 그런데 그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항상 도가 지나친 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게 축적이 되면서 온실 효과가 너무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그 CO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륙이 해양에 비해서 이런 농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 북반구의 중위도에서 가장 큰 이제 농도 변동 폭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가 점점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온도 상승을 살펴보면 이 19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이제 온도 상승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 온난화를 얼만큼 기여하는지, 지구 온난화를 얼만큼 많이 일으키는지 그런 지표를 저희가 복사 강제력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용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복사 강제력이 이 양수,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지표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이 왼쪽에 마이너스 쪽에 그래프가 있는 것은 지표의 온도를 하강하는 데 기여하는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요 복사 강제력이 이 양수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이런 온실가스, 그 미세먼지 관점에서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은 바로 이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검댕, 영어로는 이제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검댕 물질이 이제 빛을 흡수하면서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하는 데 기여하는 물질이 이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온난화 그 입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중에서는 꼭 지구 온난화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냉각, 지표면의 온도를 냉각하는 효과를 가지는 미세먼지들도 있어요. 성분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황산염 입자나 질산염 입자는 오히려 빛을 흡수하지 않고 산란하는 특징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표면의 온도를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실가스와 함께 또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들을 저감시키는데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성분이 검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검댕 때문에 비가 내리는 패턴들이 달라져요. 이제 뒤에 인공 강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가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적게 오기도 하고 또 더 오래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패턴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깨끗한 빙하에서는 태양광을 그냥 대부분을 다 반사시킬 수 있는데, 그 빙하 표면에 검댕 그 미세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태양광을 흡수하게 되죠. 흡수하게 되면서 빙하가 녹게 되니까 그만큼 빙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구 온난화의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그 기상 인공 강우에 대한 건데요. 인공 강우라고도 하고 눈을 더 많이 내리게 하는 거는 인공 강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 강우라고 하면 구름이 아예 없는 맑은 날에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구름도 없고 맑은 날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고요. 인공 강우라고 했을 때, 인공 강설이라고 했을 때는 구름이 있는데 좀 더 일찍 내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리는 양을 좀 더 많이 늘린다거나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공 강우라는 용어보다는 인공 증우, 좀 더 많게 한다는 증우나 인공 증설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상 조절 중에는 인공 강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개를 없애는 기술, 또는 우박을 없애는 기술, 또 폭풍을 완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다 기상 조절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름 응결핵이 적게 있으면 비가 내리지를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름 응결핵이 적어서 비가 내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름 응결핵을 인위적으로 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C라고 하는, 구름 C를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구름 속에다가. 그러면 구름 응결핵이 더 많아져서 구름 입자를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비가 더 많이 내리거나 더 빨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름 C의 종류에는 요오드와 은이라고 하는 입자나 또는 이제 흡습성 물질인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등을 뿌려주게 됩니다. 우리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뭘 뿌리죠?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뿌리죠. 이게 흡습성 입자여서 수분을 이렇게 머금어요. 수분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수분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오는 날 이런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흡수성 입자를 뿌려주는 것과 비슷하게 이 구름 안에 이런 구름 C를 뿌려주면 비가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제 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차가운 지방, 추운 지방에서는 얼음 알갱이들이나 또는 이제 많이 냉각된 그런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또 이런 과냉각 물방울의 일부가 휘발되면서 얼음 알갱이에 이제 응축되면서 커지는, 그래서 얼음 알갱이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게 그 병정설이고요. 열대지방이나 또 여름철 같은 경우 이제 얼음 알갱이가 생기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에서는 이제 작은 구름 핵에서부터 구름 입자로 커져서 그 구름 입자들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더 큰 구름 입자들이 생기고 구름 입자들이 더 커져 가지고 충돌해 가지고 커져서 빗방울이 된다는 게 이제 이 병합설이 되겠습니다. 이 구름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요오드와 은이나 아까 흡수성 물질들을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더 많이 생겨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뿌려주기도 하고 또는 지상에서 로켓을 쏘기도 해요. 로켓을 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름 있는 쪽에서 터지게 함으로써 이제 구름 C가 이 구름 안에 공급되도록 또는 지상에서 이제 연소를 시켜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지상 실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정핵 중에서는 요오드와 은이라고 하는 입자를 연소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고요. 또 구름 응결핵도 아까 흡수성 물질들을 작은 입자 형태로 공급해주는 이런 게 이제 인공 강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구름 C, 응결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구름 C를 공급을 해줘서 구름이 더 많이 생겨나서 비를 더 내리게 하는 기술이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는 그런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게 되면 구름 응결핵이 많게 돼서 비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고요. 과도하게 구름 응결핵이 많아지면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커져야 되는데 개수가 많으면 크기가 작은 입자들이 더 많아지면 커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을 해서 비를 더 내리게도 하고 더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가 적게 내리기도 하는
그런 그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공 강우의 목적 중에는 첫 번째가 이제 강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폭염, 굉장히 더운 날씨에 폭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공 강우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또 태국에서 가뭄 해소를 위해서 인공 강우가 수행이 되고, 또 러시아에서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풍이 부는 조건에서 대관령에서 구름씨를 뿌림으로써 그 눈이 더 많이 내리게 하는 이런 실험에 성공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 강설 실험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나 인공강설의 어떤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오드와 은의 농도가 자연 농도의 오차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이 요오드와 은의 농도의 변동폭이 0.05% 증가밖에는 없어서 큰 환경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실험이나, 또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강우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린 연구 결과들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설량의 증가로 인해서 순록이 저지대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됐던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제 기상을 조절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